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다 같이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이어서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재형 전 원장님도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비판적인 취지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사실 감사원이라는 이 직책은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예. 이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70년 감사원 역사상 첫 내부 승진자예요. 예. 그래서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임명한 거잖아요, 감사원장으로.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탄핵 사유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건 많이 다뤘을 테니까 제가 언급 안 하고요. 근데 감사원장을 굳이 왜 이렇게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처리하려고 하느냐. 직무정지가 되면 감사위원이 7명인데 그중에 1명이 빠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사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성향이 약간 다른 감사위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들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감사 보고서 등의 공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것은 전 북한 GP 이 파괴에 대해서 부실 검증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바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사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중국 무관한테 흘러가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흘러가서 사실 사드 배치를 고의 지연시켰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감사 보고서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런 감사 보고서 공개가 아마 막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잘못된 정책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막음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저희 국민의힘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최재형 전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윤기찬 법률위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권에서는 지금 이 최재 감사원장 탄핵을 정치적 탄핵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이 그런 정치적 탄핵을 집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직 감사원장들이 이걸 얘기할 때 스스로 창피한지 알아야 돼요. 지금 최재형 전 의원 자체도 감사원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선 출마한다고 6개월 임기 남겨놓고 17일 만에 국민의힘이 입당을 했어요. 예.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적 가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가장 잘 지켜야 되고 가장 중요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깼다면 헌정 질서는 물라시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그걸 바로잡는 건데 지금 현재 최재 감사원장이 취임 초부터 예전에 법사위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감사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당시 법사위원장 김도읍 당시 국민의힘 비원장도요.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감사원장으로 할 얘기인가? 그때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그 뒤로의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히 훼손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될 위치까지 온 것이다. 이런 부분은 감사원이 반성을 해야지. 무슨 감사원이 이 대한민국 정부 조직에서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본인들 그냥 잘못한 거는 다 덮어주는 독립성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감사원장 탄핵의 책임은 현 감사원장에게도 있고 전직 감사원장에게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탄핵 소추안이 지금 의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법조인 시각에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탄핵 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해서 탄핵 의결을 거쳐서 탄핵 소추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의 입장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저 탄핵 사유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도 그렇습니다. 예. 저건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아요. 네. 근데 만약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다수점한 민주당이 의결할 수 있죠. 그 의결하게 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6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라서 예. 사실은 민주당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고 금방 서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 안 되죠. 근데 저렇게 탄핵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최재형 감사원장 체제가 아니고 최재해 감사원장 체제라는 거. 네.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의미라는 것이 그렇게 말했다 치더라도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어떤 공무원 감찰권 이런 것들을 감사원이 헌법적 기관인 감사원이 대행한다.
수행한다 이런 취지인 것이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는 취지에 여러 가지 만약 정황적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사유로 드는 여러 가지들 보면 직무이전 관련해서 감사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뭐 진술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 정도 감사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과반 결정으로 그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재 감사원장에게 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설마 문제 있다 하더라도 감사위원 전원에게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국회 나와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 이거는 감사원장의 직무집행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국회 내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탄핵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탄핵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지금 뭐 이런 분석들인 것 같거든요. 법조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게. 이제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에 대해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재판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예. 헌재가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인용할지 안 해야 될지는 어떻게 합니까? 재판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재명 대표가 공선법의 1심에서 그렇게 중형이 나올지 아니면 위증교사에서 무죄가 나올지 그건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그 탄핵 소추에 대한 안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헌재의 판단에 맡겨놓는데 그게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에선 얘기하지만 그보다 앞서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중한 처벌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감사원이 대놓고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성 표적 감사. 근데 반대로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감사도 똑같이 했다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관조공사 등등 모든 이 현 정부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를 하잖아요. 표적 감사와 불실 감사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냐고 판단을 구했을 때 과연 현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소추안을 인용을 실제로 할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산안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헌정사상 유례 없이 감액만으로 이루어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것은 이제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예산안 처리 절차를 보면 일단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합니다. 그 예비 심사 과정에서 뭐 증액에 합의하기도 하고 여기에 기재부가 동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예결위에 오게 되면 예결위에서 먼저 감액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증액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감액 심사까지는 됐는데 증액 심사에서 이제 막힌 거죠. 그러다 예결위에서 바로 본회의로 올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해당 전문성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마저도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됐다고 민주당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2조 원의 그 지역 화폐 예산이 동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약간 목리성 감액이에요. 두 번째는 국가의 기능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감액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지원 예산도 지금 더 깎인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호남철도 같은 경우는 217억 원을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금 무효화시킨 것이고 더군다나 각종 사정기관 중에서 특히 국회까지 포함해서 특수기관 중에서 국회 빼고 나머지 민주당에게 불리한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전부 다 특활비 삭감시키고 특정 업무 경비까지 삭감시켜서 사실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예산에 관련된 심의냐. 이건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기존의 감액 결정에 대해서 취소하고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예산 폭주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뭐 탄핵을 하다 이젠 예산안 탄핵까지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썩 그렇게 국민들 보기엔 좋지는 않죠. 강대강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폭주를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단초가 어디 있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행정부를 통해서 행정부 폭주라고 있잖아요. 입법부를 인정했습니까? 거의 2년 반이 지날 동안 입법부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몇 번 행사했습니까? 30번 정도 제가 기억하는 거부권 행사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냥 입법부가 법을 내도 대통령이 아예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정치의 실종에서 비롯된 지금의 대치가 안타깝긴 하나 일단 정부도 정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산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감액 부분은요. 물론 무리해서 된 부분이 있긴 하나 아니 국민들한테는 허리띠 졸라매라 하면서 본인들은 허리띠 졸라매려니까 힘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검찰, 경찰, 대통령실 무슨 눈먼 돈입니까? 쌈짓돈 빼먹듯이 예비비부터 시작해서 본인들 영수증 안 내는 특활비 하나도 증빙이 안 되는데 그게 누구 돈이에요? 민주당 돈입니까?
국민 돈 아닙니까? 헌법상 결국에는 국회가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고 보장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무리 행정부의 권한이 강하다 하더라도 예산에 있어서 특히 국민의 혈세에 있어서는 입법부가 아주 좀 이 첨예하고 자세하게 잘 꼼꼼히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당 자체도 정부 여당이고 대통령실이라면 민생 치안 외교 멈춘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국민 겁박하지 마시고 예.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정치적인 영역을 넓히는 게 먼저다. 네. 서로 간에 사과 공방하면 뭐 할 겁니까?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합리적으로 감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특활비가 늘었다든가 특정 업무 경비가 늘었다든가 이러면은 사실은 혐의건 갖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특활비의 일부 공기청정기를 샀다 이런 부분 등은 이거 시정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불용이 있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책정 안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쓰임이 있다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특정 업무 경비 검찰 500억 이상 다 편성을 했어요. 그건 분명히 국민을 위한 어떤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특활비 연평균 90억이라고 다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80억을 전부 다 깎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필요했고 지금 필요 없다? 그럼 지금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80억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저도 무리가 있다고는 보나. 예. 아니 검찰의 행태를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수백억에 달하는 이 특활비를 쓰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영수증 내십시오 하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내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법인카드를 쓰더라도 영수 처리를 하는 건 당연한 돈이잖아요.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다가 감액한다니까 한 달치 정도를 낸 걸로 기억합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돈을 쓰려면 국민 세금을 쓰려면 정당하게 영수증을 제출하고 써라. 근데 그걸 안 해주니 그러면 내년에는 당신들이 이 돈을 쓸 자격이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결국에는 어떤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국회 특활비는 삭감을 하지 않은 걸 두고 민주당이 제밥 그릇 챙기기를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회 이건 어떻게 특활비는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나 예. 어차피 국회 사무처에서 특활비에 대해서는 영수 증빙을 합니다.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검찰처럼 본인들끼리 무슨 봉투 나눠주듯이 나눠준 그런 특활비 증빙이 안 되니까 영수증을 못 내잖아요. 정확한 영수증 내면 그거를 감액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 그다음에 예비비. 예비비 자체가 일반 예비비, 특수 예비비가 있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용산 이전한다면서 예. 거기에서 꺼내다가 용산 이전하는데 돈 쓰고 그다음에 해외 순방하면서 거기에서 수백억씩 꺼내 쓰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풍족한 예산이 아니라 늘 세수가 결손인데 아니 왜 국민한테만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그래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줄일 건 줄이고 늘려야 될 건 늘린다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와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사과해라. 이건 정치적인 논쟁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입장은 어쨌든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앞으로 예산 늘리자라는 추경 예산 편성 요구나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 국회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문제가 있었죠. 이 부분과. 그래서 대법원에서 공개하라는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국회 특활비 운영은 사실은 의원들의 해외 출장비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특활비를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와 수사비하고 또 달라요. 수사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지만 일부 공개 안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삭감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네, 두 분 다 모두 지금 예산 전국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비판 주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는 예산 전국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